여야가 뭐 당 대표 그리고 의원을 막론하고 말 실수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씀TV에서 최근 이제 인재 영입 1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를 조금 했죠. 정신적 장애인, 뭐 이전에 이런 표현을 써서 한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역시 선천적 장애인들이 들으면은 기가 찰 만한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했는데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 연일 사과는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기자가 이런 발언들 여러 번 있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말 자주 한 적 없다. 하지만 제가 잠시 전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국회에 잘 보면은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 장애인들이 더 문제다. 이런 취재 발언을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가 또 묻습니다. 인권의식 교육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참 당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뼈아픈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식간의 한 말이니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뭐 문제가 한번 지적이 됐었죠. 홍정민 변호사 인재 영입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딸도 경력 단절인데 자신의 딸은 회사를 나온 이후에 그 뒤에 노력을 하지 않더라. 그런데 홍정민 변호사는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인재 영입이 됐다. 이런 취지를 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아픔에 대한 이해료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2018년 12월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 남성들이 뭐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 여성과 많이 한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베트남 여성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설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를 떠나서 당 대표고 젊은이들 눈, 뭐 모든 사람 눈에 보기에는 사실상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처럼 이래서 이제 꼰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이해찬 대표를 조금 알기 때문에 예. 그분이 정치 의식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정도라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실수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불식간의 한 얘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한 발언이 있는 것이고 그 발언이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는 것이고 의도가 있는 실수가 아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식간에 예. 오해가 돼버리는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은 저는 불식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어려웠었던 시절에 사실 민주화운동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고 또 노무현 정권 때 우리 사회 약자층을 위해서 일을 쓸 때 그때 국무총리를 했던 분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지금 당대표, 집권당 대표 네. 이런 정치 역진 자체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소외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거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정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네. 말을 통해서 동료들을 함께 규합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받는 건데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충격이죠. 정제된 발언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저보다 총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말을 할 때 특별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뭐 꼰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 대표고요.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울고 웃고 박수를 보내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니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전혀 그 팩트도 아니고 예. 또 그 이전에 그 베트남 여성도 뭐 선호한다라고 뭘 자체가 여성을 성적 대상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신성한 남녀 간의 이 만남 자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꼰대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이해찬 대표가 적극 이 사과를 하고 응선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특히 정치인들의 이 발언들 좀 더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예. 정제된 발언 정말 필요한 대목이고 이 대목은 10번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뭐 본인이 들으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몇 해 전에 이제 지상파 모 여자 아나운서가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자 문제를 틀리고 나서
역시 나는 한자 장인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시에 이제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하차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공감이나 역지사지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지위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좀 부족한 데서 오는 실수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실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너무나 좀 좋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국정 지도가 50% 가까이 되는 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일을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나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그 사소한 거에서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지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이런 공감 능력은 완전히 제로예요. 특히 여당 대표가 아니 1호 영입이 아닙니까? 최혜영 교수를 칭찬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최혜영 교수를 칭찬하기 위해서 선천적 장애인을 비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베트남 대표를 만나서 베트남 대표가 방문하는데 베트남 여성을 우리가 선호한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특정 소수자나 대상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총선 치르면은요 최혜영 교수 영입한 효과 다 까먹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식의 말실수를 지금 연달아 하고 있는데 이 여당 대표가 선거 때 말실수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 말실수해가지고 의석수 10석에서 20석을 까먹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 뭐 투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능력을 떠나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게 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과도 그래요. 사과도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연달아서 기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질문하니까 뭐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피해버렸거든요. 100번이면 100번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허리 숙여서 사과를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생각이 마치 이제 의도치 않은 실수인 것처럼 예.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된 건데 실수한 거는 분명히 실수했다고 치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발하면은 선거는 실수하는 쪽이 지게 돼 있거든요. 여당이 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후생가외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적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한시하면 안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좀 되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실언의 뭐 수준이나 뭐 내용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만 한국당도 이제 비슷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팀킬이라고 보여주는 건데 어제 이제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1년 전 그러니까 2019년 1월 15일에 입당한 모양입니다. 당시에 본인이 한국당에 들어왔을 때 지지율이 8%였다. 그런데 현재 최근 이제 갤럽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32%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많이 올렸다. 이렇게 좀 자랑 섞인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팩트가 아니죠. 바로 이 황교안 대표 직전에 비상대책위원장 수장이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실수인 것 같다. 팩트 모른다면은 큰일이다. 그러면서 본인도 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비대위를 맡을 때 갤럽 기준의 10%였다. 그리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뭐 14%, 5%였다. 그런데 본인이 나올 때는 20%였고 현재도 뭐 그 정도 수준 30% 선이 유지되고 있다. 뭐 본인도 나름 선전했다 이런 얘기에 취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전 인수격인. 근데 당 대표가 이게 뭐 이전에 삭발투쟁을 하면서 뭐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율브리너보다 잘생기지 않았느냐 뭐 이런 주관적인 어떤 그 우스갯소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지지율이란 것이 명확하게 자료로 나와 있고 근거도 있고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이걸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좀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은 그냥 뭐 강경 보수 일변도로 나아갔다라면은 지지율의 반등이 없었을 겁니다. 최근 네. 지지율을 보면은요. 리얼미터 아까 얘기하셨는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12월 말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한국당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4.6%까지 오늘 발표로 보면 4.6%까지 그 격차가 좁혀졌어요. 이런 걸 보면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내가 오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실수했는데 내가 잘하면 더 오르기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지율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한국당이 통합 논의가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검찰 인사와 그리고 부동산 이 문제 네. 요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차가 좁혀진 건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통합으로 급선회한 이유가 뭡니까?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기 때문에 통합으로 급선회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덮어놓고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강경 보수의 투쟁 일변도로 지지층 결집의 효과인 거지.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층 플러스 알파, 즉 중도층의 확장성이 필요하거든요. 이 확장성 없이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통합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통합 이후에 자신의 어떤 위치 문제, 이 부분에 때문에 이 지지율을 올린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치인들이 이제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앞서 이제 박상병 평론가께서도 뭐 말이 50%를 차지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황교안 대표의 화술에 대한 이야기도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오면은 뭐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얘기한 바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고, 근데 또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그마저도 정확한 팩트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얘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또 대표는 또 전혀 다른 길을 살아왔죠. 지금까지 공직자로 있었던 거죠. 예. 그것도 과거에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는 사실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군림해왔죠. 예. 군림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신의 말이 법인 거죠. 자신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공감하지 않는 거죠. 예. 자, 이 문제도 저는 8% 자신이 당에 들어올 때 8%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정치인 같은 경우는 따져봅니다. 진짜 맞는지. 저는 자유한국당과 관계없는 제가 보더라도 8%는 한국당의 최악이 될 때가 8% 정도였어요. 최악일 때가. 네. 7, 8, 5, 6, 7, 8 이 정도였고. 그래서 비대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리 비대위로. 거기 가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겨우 10%를 넘겨오면서 황교안 대표가 와가지고 20% 올라선 거거든요. 거기다 또 요즘에는 이거 올라서는 거 잘해서가 아니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거를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예. 누가 오더라도. 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에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8%에서 지금 30%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권위가 앞서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재영입을 할 때 인재영입 1호인데 잘못하면 큰일 났네?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도 귀한 분이다. 그렇게 실수 아니다.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한 얘기했었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국민과 공감했던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도 얘는 예외가 아니고. 그 다음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색소폰 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예.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러다 또 당에서 이런저런 말하면 또 나서 뭐 단식하고 또 장애 집회 나가고 병원 가시고. 뭐 예. 병원 가시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8%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당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당의 미래라든지 또 당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이 일천하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은 어쩌면은 지금이 이 8%를 통해서 당의 정말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구나를 알아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원장, 예결위원장이기도 하죠. 실언 논란에 가세를 했는데 경북 의정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지난 11일에 뭐 이 지역에 이제 파출소를 지은 모양입니다. 새로 경찰들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출소를 지어줬으니까 음주 단속은 하지 말고 차라리 대리운전이 지역에 별로 없으니까 운전이나 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죠. 단속만 하면 주민들이 힘드니 더 잘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긴 하죠. 의성 군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돼서 2018년에 검찰에 연락해서 봐주게 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예산결산위원장, 예결위원장, 이제 예산심사장에서 술을 마신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술에 관대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술만 나오면은 이성을 잃는 걸까요? 관대하기보다는 김재원 의원은 인식 자체가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생각. 옳다 그렇다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관련되어 있는 긴장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경찰이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역할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한 주민들을 대리운전해라 라고 하는 경찰이요. 생각을 예.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는 박수를 받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박수를 받아서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는 별천지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극인 거죠. 예. 바로 이 대목은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번에 정책위 의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서와 그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강경히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저는 대목이고요. 예. 이런 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마이크를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박시환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요. 저는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예. 이렇게까지 지금도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적인 이 언론 매체를 타다 보니까 이게 실수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 쪽에서 이게 안약하게 경찰이나 주민이나 이런 관계를 바라보던 그 어떤 생각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튀어나온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역민에게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경찰을 바라보면서도 음주 단속 철저히 하시되 지역민과 조금 밀착해서 정겨운 모습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파출소를 지어줬으니 단속은 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해줘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